자, 7년 7개월 하락했고요. 9년 9개월 상승했고요. 5년 1개월 또 하락했고요. 8년 4개월 또 상승했습니다. 변곡점에 우리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고 팀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제 서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 시계열 차트를 제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파트는 이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해 왔고요. 요 데이터가 이제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월계 통계 데이터고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공인 중개사분들이 이제 호가 위주로 입력을 하는 그 데이터의 통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때 하락률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과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아파트 가격과 상승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큰 흐름만 맥락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제 86년도부터 이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87년 한 초반까지는 조금 하락하다가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91년 이제 4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횡보장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의 이제 가격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조금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IMF 때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뭐 혹시 이제 이때 IMF 터졌을 때 이제 아파트 가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이때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니었죠. 뭐 50% 60% 70%까지 정말 박살이 났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이 이때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98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이때서부터 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제 하락 기간을 말씀드리면 한 7년 7개월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 또 그다음에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는 9년 9개월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달을 서울의 저점이라고 봤을 때 뭐 중간중간 살짝 이런 거는 무시하고 다 대세 상승이라고 놓고 보면 9년 9개월 거의 10년 가까이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가 뭘 해요? 당연히 규제를 하죠. 그래서 2003년 10월 달에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서부터 규제 시작까지 대략 한 5년 정도. 그래서 99, 2000, 2001, 2002, 2003 바닥 찍고 대세 상승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를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잠깐 주춤했어요. 잠깐 주춤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니까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영끌 거래량이 터진 거죠. 패닉 바잉이 터진 겁니다. 그게 언제 터졌냐? 2006년 말 정도, 2006년 10월, 11월, 12월 그 정도에 수도권에 이제 엄청난 영끌 거래량이 또 터졌고요. 그리고 2008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2010년에 다시 고점, 2010년 3월에 고점 찍고 그 이후로 대세 하락을 하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 공인중개사 분들이 넣는 호가 위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2007년 초반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9년 9개월이 아니라 8년 한 반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세 하락 기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이제 13년 9월 달까지. 그래서 5년 1개월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하락 기간이 좀 더 짧죠. 하락을 했었고, 뭐 이때 12, 13년도에 정말 많이 들려왔던 얘기가 하우스 푸어, 역전세, 집 가진 사람이 푸어 거진 거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런 큰 사이클들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2013년에 바닥을 쳤지만 실제로는 바닥을 쳤지만 2014년, 2015년 초반까지도 무슨 말들이 많았냐.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마니 일본처럼 되느니 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뭐 거의 상승 폭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미 바닥은 찍고 그러면서 시나브로 시장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본격적인 이제 상승 탄력세가 이제 2015년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닥 찍고 14년, 15년, 16년, 17년 한 4년 정도 만에 또 정부가 규제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리 대책이었죠. 17년에.
그리고 이때도 또 뭐가 많았어요? 수도권에 입주 폭탄 많았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도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입주 폭탄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뭐예요? 영끌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2020년 초반부터 영끌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그런데 이 영끌 거래량이 2021년 초반까지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누구도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팬데믹 이로 인해서 돈을 그냥 뿌려버렸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금리를 초저금리 0.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춰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산 시장의 버블이 축제가 시작되거든요. 버블 축제가. 그리고 2020년 7월 말에 정부가 임대차 3법까지 하게 되면서 전세가를 급등시켜 버리고 이게 매매가까지 또 급등시켜 버리니까 그냥 또 급등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세 보세요, 지금.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엄청난 상승의 기울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예, 코로나와 임대차 3법. 예, 그것 때문에 이 영끌 거래량이 2021년 초반까지도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것까지 싹 다 끌어다가 2020년 중후반, 2021년 초까지 영끌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완벽한 지금 거래 절벽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샀는데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7년 7개월 하락했고요. 9년 9개월 상승했고요. 5년 1개월 또 하락했고요. 8년 4개월 또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이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확률이 빵은 아니죠. 또 미래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주변 상황이 어떻죠?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가계부채. 예, 지금 이 역사상 예,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많았을 때가 없었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0.5% 기준금리 0.5%까지 내려가니까 그냥 대출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 대출 빌려다가 그냥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몇십 프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거래가 절벽 상태이고 얼어붙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신고가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랑 정반대예요? 바로 이때랑 정반대예요. 이때는 시장이 슬금슬금 좋아지고 있지만 뭐 못 올라간다는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변곡점에 우리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다시 몇 년간이 지속이 될지 모르겠죠. 근데 조금 기간이 7년 7, 9.9에서 5.1, 8.4로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앞으로 하락이 오게 되면 뭐 우리가 한번 과거에 빗대어 본다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럼 지금부터 5년이면은 2027년 만약에 7년 정도 하락한다. 그럼 2029년 와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예,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 많았는데 2010년대에 인구가 늘었고요. 예, 인구는 작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저는 조금씩 이런 영향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하락의 패턴이 서울과 주요 고평가 부동산 시장에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된 지역들, 지금 발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한 허리 정도. 그래서 이 지역들은 아직도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아파트 시장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놓고 보니 계속 올랐죠. 자, 그렇다라고 뭐 91년 4월에 집 사야 됩니까? 예. 2008년 8월달 이런 식의 집 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집 사신 분들 뭐 주변에 그런 분 한번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몇 년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내 집 마련은 고평가된 지역에 하는 거는 정말로 리스키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무엇보다 인플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큰 고통의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파악을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에 불과 지금 뭐 몇십 년이 이게 지금 뭐 거의
40년은 아니지만 30 몇 년의 아주 오랜 장기간 차트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 그리고 리치고 앱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아마도 다음 달 3월 달 중순 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이제는 다른 데이터 안 쓰고 리치고 앱만 가지고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이제 빠르게 좋게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